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8월 18일 오후 3시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총장과 이재명 중심으로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 한마디 했어요. 제 3당을 창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오늘이요, DJ 서거 12주기가 됩니다. 그래서요, 이 코로나 여파 때문에 사상 첫 온라인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평화센터가 오늘 10시부터 온라인 추모관을 열고요, 추도사를 공개했는데, 이 추도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박병석 국회의장이 추모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이 박병석 이 국회의장은 당신의 삶은 20세기 한반도 역사이자 한국 민주주의 그 자체였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는 국회의장이 된 지금 저희 신념이 되었고, 또 여야의 대립 때마다 되새기는 선생님의 가르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부겸 부총리도 대통령님과 함께 외환의 위기를 극복했던 그 불굴의 정신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겠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 민족경제공동체 복원으로 대한민국을 새로운 선진 대국으로 밝혀 나가는 것이야말로 대통령께서 남겨놓은 우리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 이제 오후에 송영길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를 시작하면서 현충탑 그리고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요, 한마디 했어요. 영상 추도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후배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마음을 잡고 국민을 따라간 사람이 패배한 법이 없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깊이 새기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윤석열 총장도 오늘 이러한 DJ 서거 12주기를 계기로 해서요, 동작동 국립묘지를 전격적으로 찾았습니다. 서울현충원이죠. 여기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DJ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요, 국민 화합을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민 통합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묘역 참배에서 야권에서요, 야당 대선 주자 중에서 DJ 묘역을 직접 참배한 것은 이 윤석열 총장이 유일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배한 후에 당연히 기자들하고 만났죠. 여기에서 이 DJ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97년 IMF가 시작되고 우리나라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대통령 취임 전부터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셨다. 금모으기 운동 등 국민을 하나로 모아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IT 기반을 구축하셨다. 이렇게 과거 DJ 대통령의 그야말로 이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과연 김대중의 정신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민주화를 위한 헌신, 인권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먼저 국민화합과 통합으로 나라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 대목에서요, 굉장히 뼈있는 의미가 담겨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화합 통합, DJ 대통령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 이렇게 지금 윤석열 총장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국가 위기를 극복했다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입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예요. 당신은 뭐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요, 제가 보기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말 반듯한 나라를 좌우의 이념 분열로 이 국민을 갖다가 두 쪽으로 딱 쪼개는 장본인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이러한 잘못된 일을 했다. 이것은 지나치게 그야말로 친북적 외교 전략을 세우고 집행하고, 김정은이가 얘기하면 심지어 김여정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쩔쩔매는 이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는 이 야권의 국민들은 완전히 적대시하고요. 그리고 이 기리는 이 진보계층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그 사람들만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가지고요, 이 좌우로 국민을 완전히 이념 지형에 따라서 분열시킨, 그래서 국민통합과 화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화합과 통합 이 업적을 기린다라는 메시지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
정신 바짝 차리고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통합을 하라. 이런 얘기고요. 이러한 DJ의 말하자면 의지를 받들겠다라는 취지.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탈진보적 인사들까지도 한 그릇에 다 담도록 하겠다라는 노력도 국민화합과 통합 차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요. 경제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다. IT 기반. 이렇게 경제발전 토대를 구축했다. 이 얘기는요. 그동안에 DJ 정부 당연히 포함하죠.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대한민국을 반듯한 세계 10강 정도의 경제 강국으로 키우는 그동안의 역대 정권의 이러한 놀라운 업적을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이념적 실패한 정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토대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 내가 이 잘못된 경제정책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 여기에 메시지에 초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지금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위기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가 김 대통령의 통합 화학정신을 이어받아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 보건위기 지금 현재 이번에 모더나 이 항의 방문했는데요. 모더나 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했지만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얼마만큼의 물량을 언제 어떻게 주겠다라는 약속은 받아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이 빈손 귀국에 따라서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백신 외교 능력도 얼마나 뭐라고 그럴까요? 참 무능하게 돼 있는지 여러분들 뭐 충분히 짐작하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크게 나왔어요. 굴욕 계약을 했다. 알고 보니까. 그래서 월별 분기별 이 계약이요. 공급 계획도 전혀 나와 있지 않더라. 그래서 정부가 모더나와 백신 공급 계약을 하면서 분기별로 얼마나 많은 물량을 들어올지조차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신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제약사와 비밀 유지 협약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그동안에 계속 밝혀나왔는데요. 비밀 유지 협약에 알맹이가 없으니까 보안만 자꾸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과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모더나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별 공급량까지 계약서에 전부 다 넣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 정은영 백신 도입 사무국장이 어제 해명을 한 걸 보면요. 모더나 사하고 연내 도입 물량 4천만 회분은 계약상에 명시되어 있지만은 월별 분기별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통상적으로 그때그때 협의를 통해서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3분기 그렇게 예약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공급 일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큰 덩어리 안에서의 공급 물량을 최소한도 이 큰 틀에서의 월별 분기별 뭐 주간 단위는 아니지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한 해명이 바로 그때그때 통상적으로 협의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유동성이 크고 안정적인 백신 공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 12월 달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더나 CEO 화상회의를 통해서 4천만 분을 공급받기로 했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5월부터 가능한 빨리 4천만 회분을 공급하기로 했던 이런 발표와 달리 지난 16일까지 엊그제 245만 5천 회분 6.1% 밖에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7월 물량 연거푸 지연되고 있고요. 8월 물량은 반토막 정도밖에는 공급하지 못하겠다. 이런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자, 이러니까요. 정말 얼마나 엉터리 이 교섭을 했는지 여러분들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러니까요. 이 백신 접종을 해줄 이 백신이 없으니까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만 4단계 또 그보다 더 높은 단계 또 수도권만 하다가 지방으로까지 확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짧고 굵게 끝나겠다 했잖아요. 이 짧고 굵게가 아니라요. 길고 굵은 조치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생도 파탄하고 우리 국민들의 불쾌지수 높아가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방역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델타 변이에서 파생된 델타 플러스 변이 뭐 지금 인도 이 변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4차 대유행은 더 우려된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윤석열 총장이 이 국립현충원에서 기자들과 한 얘기, 그야말로 이 뼈아픈 충격적 발언인데요. 문재인 정부 무능해가지고 이거 윤석열 총장 이 메시지 이거 제대로 제가 짚은 대로
의미나 해석할 줄 아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당연히 지금 어젯밤에 난리가 났고 오늘 아침에 녹취 파일, 원희룡 지사가 녹취 파일,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정리가 된다. 이 얘기에 진실 공방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참 딱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놨고, 이거를 까게 된 것은 이준석 부모님이 걱정해서 깠다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아이고, 애송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싸요.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도,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 녹취 파일을, 녹음 파일을 둘러싼 갈등. 당연히 대답 안 하지. 여기에서 뭐 대답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12주기를 추미하는 이 장소에 와서 세간의 정치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 통합 정신을 우리가 잘 배워서 국가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 잘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지난번에 똑같아요. 이 효창공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이준석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 토론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때는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이준석을 때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통합 정신을 가지고 때리고 있어요. 누구를? 이준석이를. 그래서 이준석은 유승민만 좋아하지 말고, 예, 홍준표만 좋아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모든 후보를 잘 말하자면 공정하게 경선할 수 있도록 이 통합 한 팀이다 라는 정신을 똑바로 챙겨라. 이런 의미로 통합 정신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기분 좋다 나쁘다, 이건 잘 됐다 못 됐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다시 구설수의 윤 총장까지 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 총장의 오늘 이 기조는 굉장히 적당했다,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회적으로, 지난번에 효창공원에서 토론회 가지고 난리 났을 때 참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리고 이준석이가 계속 강행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럴 때 공정과 상식, 정권 교체를 앞세워서 이준석이를 닦아 세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 통합 정신을 가지고 이준석이를 닦아 세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요. 이제 오늘 이 윤석열 총장 측에서 또 이 호남 구애를 하면서 외연 확장을 시도했고, 이 호남 측 인사들을 비롯한 많은 민주계 인사들을 영입한 인사들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욕 참배는요, 장제원 의원이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이날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오늘 계기로 해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반문 빅펜트를 구성하겠다, 빅플레이트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예를 들자면, 그래서 민주계 출신으로는 최근에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 최장수 민주당 대변인이죠. 그 다음에 송기석 전 국민당 의원은 광주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은 상임 고문. 그 다음에 김성호 전 민주당 의원은 새천년 민주당 의원이에요. 김성호 정무특보입니다. 그리고 민영삼 전 민평당 최고위원은 국민통합특보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책고문에 임명된 송하중 경희대 명예교수 역시 전남 출신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송하중. 그리고 이렇게 해서요, 이제 호남 출신들, 민주계 인사들을 많이 영입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김경진 전 의원이죠. 대연용 특보는 DJ는 영남권에서도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으로 인정받지 않느냐. 윤 총장이 그런 궤적을 지금 따르는 것이다. 예전에는 보수정당 주자가 호남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받으면 당선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20% 이상의 지지율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된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윤석열 총장의 전반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중앙일보에서 일종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2030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데, 해필이면 이준석과 싸운 뒤에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보도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SBS가 지난 16일 날 공개한 거죠. 어제 그제.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총 21%에 이재명이가 23.2%,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해요. 그런데 30대 지지율만 딱 따로 내고 보면 9.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9.6%는 이재명 지사가 22.4%, 그리고 이낙연이 16.1, 홍준표가 11.6,
네 번째나 지금 뒤로 밀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 달 전, 비교하면 SBS에서 당시 한 달 전에는 30대에서 14.3%니까 4.7%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KBS가 지난 14일 날 공개한 여론조사 한국 리서치. 여기를 보면 20대와 30대가 9.2하고 8.2 한 자리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8.1%인 전체 지지율과 비교하면 굉장히 좀 미흡하다. 지금 이런 점에서 2030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이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중앙일보 분석에 따르면은 윤석열 총장이 후쿠시마 원전 발언에서 실수했고, 또 이 부정식품과 관련된 논란이 야기됐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2030과 같은 젊은 세대들은 먹거리 문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쩍벌, 이 꼰대 스타일, 이거는 젊은 여성층들에게 굉장한 거부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2030 세대들이 지금 윤석열 총장, 그리고 또 당원 가입, 그리고 또 지지율 제고를 그동안에 해왔는데, 그거는 바로 2030은 결국은 이준석이다. 이런 동일화 현상이 나타났지만은 이 갈등으로 인해서 이 동일화 현상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갈등이 계속되면 피해자는 윤석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 경고성, 이 워닝성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재명 쪽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로요, 이재명의 대형 싱크탱크가 출범을 했어요. 메모드급 정책 자문 그룹이다.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그래서 세바정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세바정은요,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정현백 전 여가부 장관이 공동 대표단 체제로 꾸려져 있고요. 19개 분과위, 16개 TF팀, 9개 지역정책 포럼, 5개 특별 정책단, 공평 포럼, 이렇게 세부 단위별로 나눠가지고 정책을 만들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 어쨌든 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실행하고 추진해온 성공정 정책을 모조리 개성하겠다. 그래서요, 친노, 친문, 그리고 DJ 모두를 끌어안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친노, 친문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여기 세바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측에서는 지금 문제가 된 사람이 황교익이잖아요. 황교익이 그 경기 맛집 공사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경기 관광공사가 아니고, 이런 사람을 밀어붙이다가 지금 역풍을 맞고 있으니까요. 지금 퇴로를 만들고 있어요. 핑계를 뭘로 대고 있느냐? 경기도 의회에서 이제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요. 30일입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인사청문회가 30일 날 열리는데, 청문회에서 이 경기도의회가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철회하라고, 그리고 그냥 임명하라고 하면 임명하겠다. 이런 사람이 지금 대선에 나왔어요. 그냥 그러면서 아무 잘못이 없다, 억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정한 것은 맞는데 비판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나는 손을 못 대겠다. 왜? 내가 올바른 사람 추천했으니까. 그렇지만은 도민의 뜻을 받아서 도의회가 반대한다면 임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우유부단하다 할까요? 아니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참 억지 주장을 잘한다고 할까? 이런 사람이 지금 여권의 대선 주자 1위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자, 황교익은 더군다나 또 요즘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들 세계에서도요, 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다 연미복을 입었잖아요. 이 외교적으로 드레스 코드 할 때 연미복 입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낙연 대표가 과거 행사 때, 총리 때죠, 이 연미복을 입고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일본 정치인의 제복이다. 이게 그야말로요, 무식이 통통 튀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도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 김두관 아들, 지금 이 김두관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확진이 됐습니다. 양성 판정. 그래서 지금 민주당 주자들이 일정을 전부 취소하고 나섰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김동연 전 부총리, 이 안철수하고는 만날 계획이 없다. 그래서 새 분리나 정치 공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맞지 않고 정치 세력을 교체하겠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당을 지금 창당하는 작업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국민의힘 지금 이준석 대표,
원희룡 지사의 갈등과 관련해서요, 홈피가 지금 난리나 났습니다. 이 홈피 제가 뭐 몇 개만 좀 대표로 읽어 드릴 텐데요. 사퇴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준석 떳떳하면 빨리 녹음을 깔아. 넌 대깨문들의 역선택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6시까지 녹음 못 가면 당장 사퇴하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기자야, 얼마 받고 허경영이 코미디쇼 중계하는 건데,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님, 당이 어지러운데 이때 관망하지 마시고 이준석 대표 원희룡 후보와 만나셔서 털어버리는 대인 배우 품모를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정신 나간의 이준석과 그래도 이준석이한테 잘 보여 한 자리 챙기려고 하는 국힘당 쓰레기들아.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너희들 같은 불량인간들, 문재앙 등등. 그 다음에 이준석이는 대여 투쟁에 힘을 쓰고 정권 교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분탕종자 이준석, 하태경은 빨리 국민의힘 당을 떠나라. 당원의 명령이다. 이렇게 또 지적하고 있고요. 당의 역적 이준석, 이거 오늘 6시까지 당대표 사퇴 안 하면 김미연 원내총무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준석 이거 당대표 제명하라. 감투 쓰면 의아래도 없이 XXX 없이 구는 것까지 좌파를 그대로 복제한 이준석과 그 일당들을 출당시키지 않으면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준석 씨 사퇴하십시오. 녹취 공개하고 사과하시고요. 이렇게 지금 댓글이 지금 아주 도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은 꼼수 부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 예. 그 다음에 대표 바뀌고 거꾸로 가는 국힘당 젊은 이거 비언데요. 뭐 삼쌍기역입니다. 대표 되고 오히려 더 꼰대 정치, 더 패거리 정치, 저 줄서기 정치를 하네. 이준석 씨는 당장 노무 파일을 공개하라. 예. 그 다음에 이준석 야당 대표로서 번분도 모르고 거짓과 오만으로 똘똘 뭉쳐 내부 분탕질이나 하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짓밟고 있다. 준석 씨 사람은 안 바뀌죠. 입 가벼워 사고 치는 사람은 나이 먹어도 그 지경이야. 스스로 물러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봐라. 이준석 사퇴하라. 하태경 꺼지세요. 예. 그리고 이준석, 서병수, 유승민, 하태경 이자들은 당장 국힘에서 나가라. 정권 가져오는데 큰 걸림돌이다. 그리고 이준석이는 야당 대표인지 여당 대표인지 헷갈린다. 이번에 정권 교체 못하면 공산주의 된다. 그런데도 내부 총질하고 있으니 뭐 이런 류의 지금요 이 댓글이 아니라 이런 류의 글들이요 국민의힘 지금 게시판에 아주 빡빡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이준석 당대표 당장 퇴출시키세요. 당대표로서 역할은 전혀 하지 않고 불법 녹취나 하여 당원들을 욕보이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당장 이준석을 끌어내려라. 그 다음에 당대표 오늘 6시까지 녹음 파일을 국민 앞에 내놓지 못하면 국민들이 끌어내려 내쫓아야 한다. 이준석 퇴출시켜라. 요리조리 거짓말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저거 당장 정리하라. 당대표로서 정권교체를 할 의지가 없다. 자, 이 정도로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참 피곤합니다. 이준석 자진 사퇴가 답이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은요. 정말 그렇게까지 하면 국민의힘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준석이 엄중하게 사과하라. 그리고 선관위 딱 출범시키면 그 다음에 지금 아직도 서병수를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서병수 선관위원장 카드 포기하라. 그리고 선관위의 모든 걸 이름해서 손 떼라. 본인이 약속한 대로 당 개혁하는 데만 매진하라. 이렇게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주변 분들과 SNS를 통해서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